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 이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돌비입니다. 네, 한글 창제의 비밀을 다룬 영화 나란 말싸미가 또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과 어머니 아버지 태풍을 일으킬 분위기인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돌비님하고는 지난주에 한번 봤죠? 바로 영화 나와서 당일 바로 당일 그날 봤습니다. 개봉하는 날 어느 방송 기자분이 저한테 어떻게 봤냐라고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가서 봤습니다. 저는 아주 졸면서 봤어요. 돌비는 재밌게 봤다고. 저는 1시간은 긴장감 있게 봤습니다. 저것 때문에 제가 그 후로 계속 돌비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재미가 없다. 제 주장은 재미가 없다인데 돌비님 재밌게 봤다. 어떤 면에서 힘들어가지고. 재미가 없었고 어떤 면에서 재미있었나요? 저는 그 세종의 네. 그 어떤 그 고민, 그 다음에 이 신하와 뭐 이런 주변 그 사람들을 다루는 어떤 정치적인 전략 네. 뭐 이런 게 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뭐 재밌었어요. 물론 튀는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신미 대사가 뭐 팽당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몇 군데가 있었는데 큰 흐름을 저의 그 처음 생각에서는 그게 해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로 상관없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영화 끝까지 재밌게 보셨다. 아니, 네. 한 시간만 끝에는 재밌게 1시간만 재밌게 봤어요. 2시간짜리인데 1시간만 재밌게 보고 나머지 1시간 재미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저는 완전히 그땐 잤어요 거의. 네. 그럴 정도로 재미가 그 없었는데. 재미없다는 부분에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자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아니 주무셨으면 뭐- 다 못 보셨네요. 그래도 대강대강 중간중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매우 대단한 역사 왜곡 같은 것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또 영화를 창작물로 보니까 네. 그런 거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씨름을 해가면서 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는 현대의 영화 관객들에게는 늘 다가오는 네, 그런 네.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네. 또 뭐 다른 기회에 네. 한번 했으면 제가 좋겠는데 빨리 보고서 네, 재미있는지 없는지 뭐 판정을 네.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아, 네, 또 어디 재밌게 쪽에 누군가 한 명이 실리는지 바보가 네. 재밌게는 또 재미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신 그렇죠. 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는 사실 영화 보는 걸 뭐 추천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정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네, 저희가 저기 신미대사 나란말싸미 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는데 네. 선생님 아직 못 보셨죠? 그 판정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판정까지는 아니고. 내가 이제 보고 나서 얘기를 좀 그래서 네. 네. 그런데 네. 일단은 영화를 갖다가 그 줄거리를 쓰자면 뭐 감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시나리오 네. 작가가 주로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는 사실상 그 영화의 줄거리를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역사적 안목이 어떻게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의 그 흐름이 달라질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신미대사 얘기했는데 신미대사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어떻든 간에 새로운 얘기를 여기다가 가미를 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조금 재미를 곁들이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감이 재미를 정도가 아니에요. 곁들이기 감이 위해서 정도가 가미하는 거를 감이 이제 정도가 아니고. 해야 할 텐데 가미는 많이 했는데 감이가 안 재미가 됐어 제가 보기엔. 없다 그런 건지. 근데 재미가 없어. 가미를 하더라도 네.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두고 가미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들은 사람들 얘기가 전부 네. 영화 봤느냐고 물었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여자가 안 봤거든요. 아유, 저도 못 봤어요, 선생님. 그래도 보고 나서 겨우 뭐 내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예. 아 그래요? 네네. 그 뭐 제목은 뭐 나라 말싸미 이렇게 네, 시작되니까 나라 말싸미. 벌써 딱 그냥 훈민정음이 딱 떠오르고 그렇죠. 네. 세종임금 딱 떠오르고 이건 세종임금에 대해서 참 잘 만든 영화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대를 하고 보기는 보는데 내 머릿속에 좀 실망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여기 저 돌비 선생을 재밌게 봤다고 그러니까 재밌게 내가 봐서 궁금해요. 한쪽에서는 또 뭐가 졸고 봤다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알 수는 없겠어요. 네. 어쨌든 세종대왕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말이 더 빛난 거고 그건 사실인데 난 그 한글날 정도 되면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좀 구분해서 좀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네. 좀 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예, 어려운 저희도 문제긴 늘 했어요. 지적을 하는데. 예. 네. 사실은 우리말과 한글 이걸 구분해 세종대왕이 말을 만든 게 아니라 글을 그러게요. 만든 거잖아요. 거기다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다 그냥 그 말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 글의 그 좋은 점을 좀 부각시키고 좀 이러는 것이 네. 조금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우리 기자들이나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네. 이런 점에 좀 어떻든 간에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 말이 빛난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디까지나 말을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예, 그거 하나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게 그리고 나라 말싸움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한글날이 다 말 만든 날인 줄 아는 거니까. 그런 것도 예, 말과 있네요. 글을 좀 구분. 네. 근데 사실은 말과 글은 같이 가는 거죠. 그건 맞긴 맞는데 어떻든 간에 재밌습니다. 그래도 세종대왕 얘기를 할 때 우리말 얘기가 나오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방송에 나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글만 말씀. 가지고 얘기하려면 나 얘기 못 하죠. 어이구.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렇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데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고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옛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옛말 그건 사정도 알 수 있고 네, 네. 우리말의 뿌리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땅 이름으로 가야죠. 예, 예, 이제 땅 이름.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디로 우리가 거의 백두대간 올 수 있는 데까지 좀 많이 거의 많이 이제 있습니다. 북쪽에 오긴 왔는데 네, 네. 한계령까지 이제 그 올라가려면은 조금 더 가야 되고요. 예, 예. 우리 그 백두대간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대관령 고개 중에서 네, 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대관령이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강릉 쪽으로 그렇죠. 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릉이 영동의 중심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릉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관령이겠죠. 네. 네. 근데 사실상 제일 험한 고개는 대관령은 아니에요. 사실은 한계령이거든요. 한계령. 예. 그렇죠. 그 고개가 더 심하죠. 저는 한계령을 사실 못 넘어가 봤어요. 미시령은 옛날에 고속버스가 미시령도 속초 넘어갈 때 대관령의 글로 버금가요. 넘어가는데.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대관령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대관령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길이 뱀이 이렇게 꾸불탕꾸불탕 하면서 앞으로 예.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네. 사고도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는 참 대관령 넘어갈 때는 참 상당히 조심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거기 이제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북쪽에서는 대관령을 치질 않아요. 철령을 칩니다. 철령. 네. 거기는 선생님 어디예요? 안변 쪽이죠. 그러니까 원산 그 근처거든요. 그 거기 부분이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요. 네. 백두대간에서 제일 먼저 치는 거 대관령 아니에요. 철령이에요. 철령. 철령. 예, 네. 그래서 철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을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철령 북쪽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북관 그랬어요. 북관. 그걸 앞뒤 글자를 바꾸면 관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관북. 이제 관북은 북관이나 똑같은 말이죠. 아, 네. 순서만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북관 도비 얘기도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은 북관 그런 거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게 철령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철령은 원산 있는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산 있는데 중심인데 우리 한반도를 보면 그 동안만 그 쏙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가 예. 중심점이죠. 네. 그런데 거기도 북한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네. 고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마식령이라고 네, 네. 예. 거기는 이제 스키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마식령고. 예,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마식령에다가 거기도 북한에서도 만들어 놨어요. 그 마식령 스키장이 아주 유명해요. 네.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소백산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대간 모습을 이루는데 네. 그 마식령 이남에서부터 이쪽 소백산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디니까 소백산이라든지 무슨 지리산이라든지 또 덕유산이라든지 이런데 그 북쪽하고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럼 거기에 비가 떨어진다, 비가 내린다 하면은 그 물이 다 한강물이라는 거죠. 한강으로 다 모여드는군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지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걸 유역권 그럽니다. 네. 유역권. 네. 그러니까 유역권 그러면 한강 유역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식령 산맥 남쪽부터 소백산맥 북쪽이 그 유역권인데 굉장히 넓어요. 엄청나게 유역권이 낙동강에 비유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유역권이 넓다면은 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유역권이 작은데 떨어지는 거하고 유역권이 넓은데 떨어지는 거하고 그 양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만평에서 물을 가져오는 거하고 그래서 평에서 물을 가져오는 거하고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의 하류가 조강이거든요. 네. 조강. 근데 낙동강의 하류는 저쪽에 그 을숙도 있는 쪽이거든요. 예, 예. 그쪽에 그 나오는 그 물의 양을 비교를 하면은 그 을숙도 쪽으로 나가는 낙동강은 한강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제법 많네요, 선생님. 많은 거죠. 3분의 2면, 예. 근데 여기는 경기도권, 네. 강원도권, 심지어 그렇죠. 일부 황해도권 일부까지, 네. 그리고 충청도권, 네. 이걸 다 물을 모아가지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오대산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백두대간의 대관령의 남쪽이 되는 거죠. 네. 오대산 쪽이. 네. 네. 그래서 오대산에 그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네. 오대산의 대자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대 네. 대잖아요. 네, 대. 네. 큰 대자인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언덕대자라고. 언덕대.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을밀대, 네. 만경대, 아, 네네네. 뭐 그 만수대, 대군요. 네. 뭐 북한에서 말하는 그런 대죠. 네네. 이게 봉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 네. 봉우리의 개념.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대의 개념을 봉우리는 우리가 뾰족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갖고 네. 대는 우리가 좀 평평하다? 조금 평평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대하고 봉을 좀 구분을 했는데 우리나라 산 이름 중에서는 대개 봉이나 산이지 대는 별로 없거든. 예. 네. 근데 오직 오대산은 그냥 오대산인데 네. 뒤에 있는 산자는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 되는 말이요. 산 이름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오대 그 자체는 오봉 네. 또는 오산이라는 의미인 그 거죠. 뜻이네요. 이미 산의 이름을 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대체 자체에서 산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를 가지고서 넣으면은 사실은 뒤에는 안 넣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만경대 산 그러지 않잖아요. 예, 만수대 산 그러지 않잖아요. 네, 네. 대하면은 그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와 봉을 갖다가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대산은 다섯 호자잖아요. 예, 예. 다섯 호자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그 오대산 한번 가보면요. 저는 비행기를 안 타봤는데 그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대산에 가보면 오대산 모든 산들은 산 주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네, 둘러쳐져 이어져서- 있는데 네, 네. 이 오대산 쪽은 그렇지가 않고 완전히 삼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섯 개의 대가 네. 그러니까 봉우리가 네. 다섯 개가 울타리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제 비로봉. 그게 높은 거죠. 그거 하나는 비로봉, 거죠. 네. 이제 다른 산하고는 달라. 다른 산은 산 하나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양쪽에 그냥 신화 봉우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런 식이죠, 예. 오대산은 그러니까 신하하고 왕 사이 왕하고 같이 있는 거지. 어. 그게 특이하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오대산 쪽에서 또는 그 남쪽에서 흐르는 뭐 대제, 닷제 네. 그런 데서 흐르는 그런 그 부분이 전부 그 물이 하나는 강이 이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저쪽으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흐르는 냇물 양쪽으로 흐르는 게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한 군데로 만난다 이 사실이에요. 네.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나요? 따로 흘러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네. 한 산에서 흐르는 산은 대개가 따로따로 가거든요. 그렇죠. 따로 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태백산 얘기했잖아요. 네. 태백산이 한강을 흘려보내고 네. 낙동강을 흘려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로 그렇게. 그렇죠. 네. 따로따로 갔는데 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다가 보면 많친다 뭐 산이 이거죠. 좀 그 작은 건가? 네, 어떻게? 같은 유효권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유효권이라는 말을 예. 많이 쓰는 거야. 네. 그 유효권은 결국은 거기에 떨어지는 거는 어디서나 다 같이 간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그 줄거리에 다 모아든다는 얘기지. 네. 그 유효권 안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대산 동쪽에 있는 거는 다른 내고 동해로 그냥 직접 빠지고 네. 저 서쪽에 있는 애는 전부 한강으로 그냥 네. 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예, 어떻게 내가 흐르든 간에 말이죠. 물어볼까요? 오대산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양쪽으로 경사가 지었겠죠? 네. 그렇죠. 동쪽 경사와 서쪽 경사 어느 쪽이 완만할까요? 일반적으로 서쪽이 완만한 걸로 그렇죠. 다 우리는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지리를 공부를 할 때 뭐가 있느냐면 단면도라는 게 있어요. 예. 네. 봤죠? 네. 네. 단면도. 음. 그러면 이렇게 탁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칼로 단면이라는 건 자를 단자 아니에요. 그게. 네. 자르는 면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단면도를 보면은 이 동쪽으로 가면은 이 기탈이 급해지네. 여기는 완만하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리기가 아주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그려봤는데요. 등고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등고선은 산의 높이를 이렇게 정하는 같은 높이를 가지고서 선을 그린 게 등고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선을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중부지방을 갖다가 딱 갈라서 칼질을 했다? 그럼 반토막이 나가지고서 단면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른 면이 나오잖아요. 네. 중부지방을 자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서서히 올라가다가 팍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내려가서 이 동해 바다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급하게.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을. 네. 근데 낙동강 쪽을 가면은 그냥 남부지방을 자르면 조금 달라요. 네. 거기도 울퉁불퉁하겠는데. 평평하게. 그거 재밌어요. 그 지리산을 지나보냈는데요. 네. 네. 한 군데 올라가서 싹 올라갔어요. 네. 그냥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동해 바다야. 네. 네. 그러면 이 중간에서 올라갔다는 큰 산이 이게 무슨 산이냐? 이게 바로 지리산이라는 얘기지. 네. 요걸 보면 이제 단면도가 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북쪽을 잘랐다? 어떻게 되겠어요? 단면도가 전혀 다르죠.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낭림산맥이 있어요. 그럼 낭림산맥이 한번 보면 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고원이 있습니다. 고원, 개마고원이요. 개마고원.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걸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 올라가서. 그렇죠. 근데 개마고원은 네. 편하겠네. 그렇죠. 고원이라는 게요. 네. 사실은 산들이 그 비쩍비쩍 솟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높은 지대가 그냥 같이 같이 높게 있는 있다 거죠. 이런 네, 뜻이에요. 네. 고원 자체가 네. 그 원자가 그 벌판 원자예요. 네. 높을 꽃자에 네. 고원 자체의 개념은 산악지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높은 지대가 평평하게 있다. 그렇죠. 예.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저 신해주 쪽에서 동쪽으로 청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서 단면도를 그려보면 우위가 평평하게 되면서 높아 있어요. 그래서 쑥 내려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자? 그래서 대자를 가지고서 한번 풀어본 거 보니까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차나 항공기, 기계 같은 것에 수를 셀 때 쓰는 말도 대다. 이거예요. 한 대, 두 대 할 때도 그 예, 대자를 예. 똑같이 그 써요. 한자가 같은 걸 쓰라고. 그런 걸 써요. 아. 근데 수, 연수 또는 액수, 그다음에 그런 거에 쓰면 그 범위나 그런 걸 나타낼 때 이걸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흙, 돌 등으로 높이 쌓아 올려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오대산의 대자 그게 만든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자연적으로 네.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자가요 복잡해요. 어떻게 쓰느냐면 위에 선비사자 쓰는데 그게 선비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흑토자야. 원래는 흑토였어요? 네, 그 흑토죠. 그 밑에 이제 네모가 져 있고요. 네. 밑에 이제 마지막 지라는 그 지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면 그런 데로 올라가는 곳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형 문자죠. 그러니까 네, 네. 대자 자체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하나의 산이 그려지는 거죠. 하나의 산이. 우리 높을 꽃자도 재미나는 글자 아니에요, 그것도?
고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높을 고자. 그렇죠. 위에 보시면 간머리가 있잖아요. 네. 이게 꼭대기라는 의미거든. 그렇죠. 그 밑에 무슨 네모가 있잖아요. 네. 네. 요게 이제 덩어리인데 사실상 밑에다가 받치고 받쳐도 안 돼서 또 하나의 받침을 오쳐가지고서 높은 데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게 고철 만든 그런 형상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한자를 만든 거지, 이것이. 저기 그 아우라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정선 아우라지가 네. 그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정선 그 네, 그렇죠. 네. 동강 거기 만나는 고기 예. 근데 동강이 있고 서강이 있다고 서강. 제가 네, 그랬죠. 네. 네. 근데 동강하고 서강은 사실상 그 물줄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서강도 상당히 커요. 근데 동강하고 서강 중에서 한강의 본줄기인 게 있어요. 어느 거일 거예요. 동강으로 그렇잖아요. 시작하고, 네. 동강이죠. 네. 우리가 그 물놀이를 많이 하는 동강은 네, 네, 네. 사실은 한강의 중간 부분이란 얘기지. 그게 따로 된 강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남한강이지. 네.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강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동강은 원래 다른 그, 강인 줄 알고. 그 강이 흘러가지고서 한강으로 간다는 자체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게 가다가 네. 서강을 만나가지고 서강을 합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강은 지류고 네. 동강은 본류가 되는 본류가 거지. 되겠군요. 같은 동강 서강이라는 이름은 네. 서로 대비가 되는 동급의 이름이지만 네. 사실은 강줄기의 위상으로 보면 동강이 위가 되겠지. 네. 서강의 본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강을 거쳐가지고서 쭉 가면 아우라지가 나오잖아요. 그 아우라지가 나오는데 아우라지라고 그러면은 뭐가 아우른다고? 넷줄기가 아우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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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예. 젖어서. 그럼 아우라지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물이 아우른다. 그럼 아우른다는 것은 넷줄기가 둘 또는 셋이 합한다는 얘기인데 네. 도대체 어느 넷줄기가 합하느냐 이거지. 동강과 서강. 예, 동강은 이미 지났고, 그래, 예. 지났고, 예. 그러고서 합해서 가는 이 강이 뭐냐면 송천이라고 우리말로는 솔레예요. 솔레. 솔레. 예. 네. 이 솔이 작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 내가 바로 어디서 오느냐면 오대산에서부터 흘러오는 거야. 아. 그 솔레가 송천이 네. 송천이 그래가지고 이 동강을 거쳐서 오는 이 물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우라진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아우라지라는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서쪽 지역을 얘기를 했다. 자, 오대산의 동쪽 냇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거기도. 예, 예. 짧겠죠. 그 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연어 같은 것이 그 회기성이 강한 네, 네. 그거잖아요. 네. 그런 연어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내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남대천이라고 합니다. 네, 남대천. 그게 이제 남대천이에요. 그렇구나. 낚시하러 많이 갔어요. 예. 많이 갔죠. 연어 이거 많이 나오죠, 남대천. 예. 근데 남대천이 네. 바로 동해 한쪽에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네. 그 오대산 동쪽에 남대천이고 아, 그러면 남대천은 여러 곳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남대천이라는 건 딴 거 아니고 그냥- 남쪽에 있는 큰 내라. 그래서 남대천이거든. 그러니까 남대천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북대천, 남대천 그런 개념인데 그 남대천이라는 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또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죽서로 있는 삼척지방에 쪽. 네. 거기 남대천이 또 네, 있잖아. 네. 그래서 동해안 쪽에 가서 남대천에 가서 놀자고 그러면은 네. 서로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 오대산 쪽에 남대천이냐, 아니면은 청옥산 쪽에 남대천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삼척 쪽에 남대천이냐,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오대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제가 경험 얘기를 하나 할게요. 네. 학자들이 그 백두대간하고 일본인들이 주장한 그 산맥 가지고서 서로 상충되는 그 주장이 나오면서 서로 충돌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충돌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학자는
백두대간의 상경 수경의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 우리 지리에.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개념. 또 하나는 아니다. 일본인 고토 분지로라는 그 대단한 지리학자가 정립해 놓은 그 산맥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 하는 그 두 대립이에요. 야, 이게 대립이군요. 근데 그게 심해요. 뭐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그런데 어느 쪽이 강하냐 하면은 이 일본인들이 네네. 주장하는 고토 분지로 쪽이 이게 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정립해 놓은 그 지리 개념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게 경성대학에서 그냥 계속 그 흐름이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교수가 됐어요. 네. 또 그 후에 교수들도 같이 주류가 그렇게 따른 됐군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 흐름은 경성대학을 통해 가지고 계속 네. 이어져 왔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이나 네.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해보니까 상충이 되거든. 맞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걸 안 KBS가 싸움을 더 붙이려고 했는지 이걸 취재를 한 거예요. 네. 촬영 산맥에 관해서 취재를 한 거예요. 어. 이 촬영 산맥은 우리 백두대간 개념으로는 인정을 안 네. 하는 산맥이야. 네, 네. 그렇죠. 전에 우리 얘기를 한번 네, 했지. 네. 그런데 강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알고 계시네. 이 강이 그걸 치네. 그랬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데 한쪽에서는 촬영 산맥은 존재한다 이거잖아. 그 이 두 군데 싸우는데 이 KBS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이제 확인하고 이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헬리콥터를 아예 탔어. 아. 실제 존재하느냐 안 네, 존재하느냐. 네. 그럼 출발지는 어디? 오대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서쪽으로 헬리콥터를 이동시키는 거지. 기자하고 왕래를 하면서 또 학자들하고 대학에서 이제 적어도 통화를 한 거지.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하고서 한 게 있어요. 얼마나 재밌든지 네, 네. 그걸 내가 적어왔는데 이제 중간에 얘기를 네, 그대로 네. 해볼까요? 그 이제 그 항공기 그 기장이 김송걸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네. 쭉 오다가 보니까 맥이 오다가 끊어졌어. 그 네. 오대산 줄기가 네. 오다가 끊어졌어. 그게 지금 얘기하는 촬영 산맥 촬영 줄기인 산맥. 거야. 네. 그걸 따라서 간다는 네. 거야. 그걸 따라서 자기들이 그걸 그려가면서 가는 거야. 딱 보니까 없거든. 기장이 그걸 봤어. 네. 이거 맥이 끊어진 거야. 그랬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옆에 있던 기자가 뭐냐면 위에서 보면은 확실히 끊긴 거네요. 이걸 이제 기자가 발견을 한 거지. 네. 끊긴 게 보이는 거니까 그 앞에 한강이 또 지나가는 네. 걸 봤으니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김성걸 기자가 끊겨 있지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때 이래 가지고서 그 배우리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도에는 촬영 산맥이 있죠. 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걸 인정하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기자가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이 끊어져 있는 것이 공중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느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끊겨 있는 게 확실하다 이런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 산맥의 개념을 일본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허황되게 네. 그냥 그 쭉 그려놨냐 이거죠. 그 다른 산맥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촬영 산맥 그 부분은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수정 거죠.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지 교육에서도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는 거고 네. 그러한 억지 그림을 그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요, 내가 산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붙인다면 지질맥 네, 네. 이러면 됩니다. 그 지질의 흐름이 그렇죠. 그렇게 이어져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지질학에서, 그거는 네. 산맥이 아니라 지질맥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산맥을 갖다가 내가 그 오편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산들이 쭉 그 줄기를 이루어서 이어진 맥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야. 네. 산이 아니지죠. 그러면. 예, 그건 산이 네. 아니야. 네. 산맥의 정의가 사전에조차 네. 이렇게 돼 있을 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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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다가 그걸 촬영 산맥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되느냐 이거지. 네, 제가 좀 흥분하고 있네. 아니, 근데 그 말씀 맞는 이제 우리말 말씀이신데요? 땅땅땅 할 때부터 네. 선생님 이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예. 뭐 들어봐도 뭐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콩반매는 이런 노래가 있지. 예, 예. 예. 무슨 산?
칠갑산. 칠갑산. 네. 그 칠갑산이 지금 지도책에는 지리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촬영산맥 그 부분에 있는 산으로 나와요. 칠갑산이에요. 네. 그게 이제 홍성 그쪽이 있는 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충청남도 서해안에 있는 네. 산이에요. 이게 주장대로 얘기하면 오대산에부터 그 줄기까지 거기까지 내려왔어야 계속 되는 쭉 거네. 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산맥 이름을 갖다가 촬영산맥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산맥 이름들 보면 령자가 들어간 게 많아요. 네. 마식령 산맥, 노령 산맥, 촬영 산맥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네. 촬영 산맥 이름. 그럼 촬영에서 차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요거 알고 한번 지나가자고요. 그 차 때문에 촬영 산맥일까요? 그리고 촬영이 어디 있는지나 네. 우리 알자고요. 촬영이 어디 있어요? 촬영. 촬영. 서해안 쪽에 많이 안 다녀봤구만. 네. 아. 이게 네. 공주 쪽에 있어요. 네, 네. 공주 쪽에서 그렇군요. 이제 논산 쪽으로 이렇게 갈 때에 그 촬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촬영 휴게소, 촬영국에 보통 그러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가 령자 자체가 고개인데도 불구하고 고개자를 또 붙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촬영해서 기름 넣었어? 그러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촬영고개에서 쉬었다 가서 이래야 실감이 나는 거지. 그래서 촬영고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초보지. 그쵸? 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술이라는 뜻이에요. 술. 술이. 예. 술이. 술이면 술. 예. 네. 아, 술이, 독수리의 술이. 그것처럼. 예. 네. 그러나 독수리의 술이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시간이 돼서 아. 네. 다음 다음 우리가 시간에. 네. 마음을 하고 가죠. 그럴까요? 술이, 예. 아, 네. 술이 얘기까지는. 우리가 정술이 그러듯이 꼭대기. 그 술이. 예, 이게 꼭대기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차자가 들어간 지명들이 꽤 있는데 이건 전부 차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뭐냐면 그게 다 꼭대기의 개념인 거예요. 꼭대기의 개념. 이래가지고 수리제 이게 수레하고 수리제. 음이 같으니까 네. 수레제로 가는 거예요. 술래제. 그럼 수레를 한자로 취할 수 있는 차. 의역의 한자. 그렇구나. 차잖아요. 술래자. 그래서 이게 촬영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근데 그 원래 이름 수리제. 맞죠? 수리제죠. 수리제고, 네. 옛날 이름에도 수리제고, 어떤 거에는 거기라면 취령으로도 나와요. 취령. 취령. 그게 이제 그 독수리의 취자인데 그것도 아. 의차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독수리하고는 수리 관계 없는 그래서. 거고, 네. 그러나 취하자니까 그걸 넣은 거지. 네. 그건- 이런 얘기는 정말 재밌어요. 그걸 뭐, 네. 그 수리 자체를 갖다가 네. 수리제 이렇게 한자로도 넣을 수 있으련만은 그렇죠. 그렇게를 하진 않고 그걸 의역을 해버린 거죠. 네. 네. 왜 의역을 하는 줄 아세요? 의역은요, 네. 음역보다 더 심오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럴듯하고 멋있는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음역보다는 의역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한자 학자들의 네. 뭐 장난 비슷한 네. 일이죠. 그런 걸 하는 거죠. 자, 오늘 저기 오대산 이야기를 하다가 촬영산맥 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칠갑산 가는 데까지 가서 촬영의 이름이 또 수리제 거기서 수레로 수레차자에서 촬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말 그 자리로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기 지켜갈 우리 시대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자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라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자리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자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자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에서